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종부세를 지금 감면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부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예,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자료들이 좀 있어갖고요. 지금 이제 종부세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종부세 개정안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앞으로 또 진짜 입법이 돼서 또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손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놓는 선에서 예, 가볍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지금 현재 야당에서 나온 무주택자 부동산 4법 발의.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뭐 전월세 공제 확대,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불합리한 다주택 종부세 기준 변경. 그래서 부동산 4법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이제 조특법과 그다음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여당 쪽에서도 말하는 뭐 상생 임대인 있죠? 예,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규 계약 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 임대물건 보유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를 했다. 임대차 3법이 더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 예. 그다음에 지금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주택 종부세 가세 기준을 현행 6억에서 1주택 종부세 기준과 같은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가세 기준이라는 게 1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세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하면 이제 가세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종부세하고 관련된 거 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착한 임대인 이제 보유세 감면. 지금 이제 여당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상생 임대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를 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착한 임대인. 자, 임대차법 시행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전에 썼던 물건들이 나올 경우에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계약 시에도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 이른바 이런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 보유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생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5% 룰을 적용을 해서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유세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주택임대 사업자는 안 해줍니까? 예,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사업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5%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조만간 좀 여야 합의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당 쪽에서도 지금 상생 임대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한번 어떻게 나올지. 자, 그 다음에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이 다주택 종부세 가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으로 상향. 자, 지금 이제 11억으로 지금 상향됐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11억으로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해석에 대한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거든요. 자, 지금 인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로 같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두 부부끼리 11억이면 부부 합산 22억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일단 가세 기준이 11억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22억까지는 상향이 될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6만 명에서 24.9만 명으로 약 48.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종부세 부담이 많이 이제 경감이 될 것 같죠. 최근에 이제 지금 2, 3년 동안 지금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고요.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가세 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작은 거 2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큰 거 1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은 거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 더 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 관계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액 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및 과세의 선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가세 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자, 여러분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 있죠. 지금 계속 80%에서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완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없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니까 그냥 100% 그대로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이제 공제하고 남은 다음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가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세 표준을 지금 2022년도에 원래 올해는 이제 100%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 종부세를 완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그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보면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것도 좀 큰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정리는 또 해놨습니다. 예,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이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11억을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12억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공동명이면.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11억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11억이 초과되면 공시가격은 이제 종부세를 부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은 3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공제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가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가세 기준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공시가격이 다주택자가 11억까지인데 1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11억까지 올라가는데 11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6억만 공제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내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들은 공제사항이 아예 없고요. 부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억 100만 원이 되면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1억 100만 원이 되면 공시가 11억 100만 원이 되면은 이 11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억까지 공제를 하고 5억 100만 원에 대해서 중과를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문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11억하고 11억 100만 원하고 종부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 여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가세 기준이 지금 6억에서 11억으로 지금 상향된 거죠. 그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똑같아요. 6억에서 6억. 11억 100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공제하고 5억 100은 중과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이러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종부세를 지금 감면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부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공시가격 11억 아파트를 두 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예,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 1주택씩 보유 시에는 아까 11억까지가 이제 기준 과세 기준이었잖아요. 그럼 보유세 종부세가 없어요. 11억까지가 이제 과세 기준이었으니까. 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두 채를 이제 공동명의 2분의 1, 2분의 1씩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11억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어요. 이때는. 자, 그런데 한 채는 단독명의고요. 예, 한 채는 공동명의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한 채는 단독명의니까 11억에다가 또 한 채 공동명의니까는 2분의 1 들어오면 한 사람이 11억, 그러니까 16억 5천이 돼버리니까 11억 초과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6억 공제니까 10억 5천에 대해서 종부세가 중과돼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예, 이해되시죠? 전체 자산가액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그죠? 근데 만약에 또 단독 명의로 두 채 보유하고 있어. 그냥 남편 명의로 두 채, 아니면은 그 아내 명의로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22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22억이 돼버리면 거기서 지금 11억 초과는 6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니까 지금 16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중과되니까 어마어마한 종부세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에 따라서 지금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죠. 그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11억까지 올려줬으면 공제도 11억까지 그냥 깔끔하게 올려줬으면 되는데,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명의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합계, 그러니까 11억 100만 원일 때, 예, 100만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금 100%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는 거의 안 내고요. 재산세 하면은 뭐 330만 원 정도 내거든요. 자, 그런데 예,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100만 원이고 공정시장가격 비율 100%는 다주택자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공제금액이 6억이잖아요. 그 전에는 공제가 11억이었는데 1주택자일 때는. 근데 다주택자일 때는 공제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지죠. 그죠?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까는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이 6억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다주택자 공제금액이 11억이고, 1주택일 때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의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다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어떻게 되냐, 공시가격이 11억이 넘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문턱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만약에 앞으로 봐야겠죠. 일단은 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안이 현실이 된다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부동산은 워낙 지금 세금에 대한 것들이 양도소득세고 취득세고 보유세고 워낙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단순하면 좋은 거거든요. 예, 단순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 세테크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골라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부부와 싸면 22억까지는 비과세다. 근데 이게 명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과세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가격이 좀 낮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좀 넓어진 거겠죠. 내가 지금 공시가격이 작은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권에 뭐 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제 소액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무조건 2주택이면 6억밖에 안 됐는데 이제 11억까지 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뭐 배우자 명의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던가. 그럼 당연히 좀 이 소액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자가 좀 투자하기 위한 환경은 좀 더 좋아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여당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입니다. 지금 다주택은 아니에요.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지금 야당에서 나온 지금 종부세 지금 개편안이 개정안이 지금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해석에 대한 것들이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요 정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움이 이제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선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